당신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19세 소녀가 얼마나 거만했는지를 말입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12대의 헛머 차량 호위를 받으며 산시성 최고 부자의 집안에 시집을 갔고 그날 이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A급 지명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를 탄식하며 동시에 궁금해합니다. 이 재벌계 시집간 여성은 도대체 어떤 어두운 일을 했던 것일까? 그녀는 어떻게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1988년 코징야오는 산시성 허커우진의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허난성에서 일하던 중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후 아버지를 따라 산시로 이주해 결혼 후 곧 코징야오를 낳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외동딸이었던 코징야오에게 부모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코징야오는 얌전하고 똑똑했으며 활발하고 명랑했는데 외모도 수려하여 어릴 적부터 마을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에서 옷가게를 운영했고 비록 가족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미인 될 아이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뛰어난 외모 덕분에 학교의 대표 미인이 되었고 주변에는 그녀에게 잘 보이려는 남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부모의 훈육이 엄격해 연애는 금지되었고 그녀 역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시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고등학교 선생님에 따르면 그녀의 실력이라면 나중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그녀는 곧 자신을 부잣집 며느리로 이끈 결정적 인물인 컹젠핑의 장남 컹웨이롱과 만나게 됩니다. 컹젠핑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삶은 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게으르고 건달 같은 생활을 했으며 도둑질과 작물 거래 같은 불법적인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철없는 깡패로 여겼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 하수도를 따라 지역의 철광 공장에 몰래 들어가 철을 훔쳐 팔았습니다. 공장 측은 물품이 급감한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끝에 컹젠핑은 절도죄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출소한 뒤 그는 국가가 산시성의 석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형제들과 친구들을 모아 자금을 마련한 후 몰래 탄광을 개발했습니다. 산시 지역의 탄층이 얕은 점을 이용해 적은 양의 폭약만으로도 많은 석탄을 캐낼 수 있었고 덕분에 그는 첫 번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채굴이 적발되어 다시 체포되었고 재차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본과 인맥을 갖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작과 로비를 통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당시 타이 위안에서 최고 부자였던 장신밍이라는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장신밍은 흑사회와 정계를 모두 장악한 인물로 컹젠핑은 그의 인맥을 통해 고위 정계와 사업계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허커우진에 속한 4개 마을이 통합됩니다. 컹젠핑은 이를 권력을 잡을 기회로 여기고 2천만 원을 들여 각 집을 돌며 표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찍으면 가구당 1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12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이익에 끌려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책임자로 당선되었지만 선출된 뒤 약속은 어겼고 돈을 요구하러 온 주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마을 대표로 일하면서 코징야오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코징야오와도 인연이 닿게 됩니다. 처음 도시로 온 코징야오는 시골과 비교해 큰 차이를 느끼며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비록 가정이 가난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명품 옷과 비싼 장신구를 보며 그녀는 속으로 허영심과 부러움을 키우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이후 컹웨이롱과의 만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컹웨이롱은 컹젠핑의 외아들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고급 승용차가 학교까지 데려다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성격이 호탕했지만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으며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아이자 불량 청소년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위험하고 강한 이미지는 오히려 코징야오의 허영심과 보호받고 싶다는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컹웨이롱은 그녀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그녀를 괴롭히는 이들을 부하들과 함께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다정하고도 과격한 애정 표현에 그녀는 빠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두 사람은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당시 19세였던 코징야오는
허커우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은 산시성 최고 부호의 아들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으며 규모는 심리붉은 행렬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코징야오는 3대의 고급 차량을 혼수로 가져갔고 신랑 건괴이롱은 12대의 험머와 2대의 전통적인 장식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 왕실 결혼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현장에는 유명한 경극 배우들도 초대되어 공연을 펼쳤고 결혼식 내내 흥겨움이 넘쳤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이 결혼식에는 1,000만 위안 이상이 들었고 그 해에 전국 10대 뉴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껑젠핑은 어릴 적 가난해서 아들 결혼만큼은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이처럼 과도한 사치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지방당국은 긴급하게 언론 발표를 통해 절약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결혼 이후 코징야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천억짜리 며느리가 되었고 그녀의 눈부신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껑젠핑은 며느리 코징야오를 친딸처럼 대하며 그녀를 자신의 수많은 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석탄, 물류 사업 등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급차를 사주고 명품 가방과 옷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시 껑젠핑 가문은 이미 타이 위안에서 손꼽히는 부호였고 재산은 수십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껑젠핑의 권력과 돈에 힘입어 코징야오는 곧 산시성 상류사회에서 명성을 떨치며 각종 사교 모임과 행사에 초대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화려한 외피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징야오도 점점 이 가문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검은 권력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껑젠핑은 표면적으로는 기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산시 지역 최대의 범죄 조직 두목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가 이룬 재산의 대부분은 불법 채굴, 보호비 갈취, 강제 철거, 불법 점유 등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코징야오는 점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자금 세탁이나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지만 점차 껑젠핑의 신임을 얻으며 조직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는 껑젠핑의 각종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필요하면 폭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특히 한 탄광 개발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자 그녀는 조직원을 동원해 그들을 폭행하고 강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당시 껑젠핑 가문은 지방 고위 공무원들과도 연계되어 있어 사건은 은폐되거나 축소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껑젠핑 조직은 산시 지역의 각종 산업에 깊숙이 침투하며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코징야오는 사실상 이 조직의 2인자가 되었으며 남편 껑웨이롱이 잦은 마약 복용과 방탕한 생활로 점점 조직 일에서 손을 떼면서 그녀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위협하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년 사이 코징야오의 개인 자산도 수억 위안에 달하게 됩니다. 권력의 끝은 항상 불행을 동반합니다. 2017년 산시성의 새로 부임한 반부패 조사팀이 껑젠핑 조직에 대한 내부 고발을 받고 여러 부하들이 체포되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껑젠핑은 조직폭력 범죄 수구의 혐의로 산시성 공안청에 체포되었고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코징야오는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A급 지명 수배자로 태국에서 체포되어 2019년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폭력, 사기, 협박, 자금 세탁, 불법 채굴, 인신구속, 공무원 매수 등 21건의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껑젠핑은 징역 25년, 그의 아들 껑웨이롱은 2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